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 발표자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는 청관사의 석조미술에 대해서 성윤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성윤길입니다. 그 식사를 하시고 좀 앉아 계시는데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재밌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청관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문화재청에 청관산을 검색을 하게 되면 명승이 2001년에 지정이 돼가지고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밑에 사진 3개는 석탑하고 석등하고 이제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중심 주제는 이 석조 문화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는데요. 가장 청관사의 대표적인 석조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발표량이 조금 많은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세 사진에서 나와 있는 이 석조 유물 뿐만 아니라 이번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청관사에서 출가했던 스님들의 승탑이 현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탑이라, 그 다음에 오전에 김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청관사에서 주조한 동종이 지금 나주 다보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졌습니다. 목차는 머리말하고 그 다음에 연역을 좀 살펴보겠는데, 연역은 오전에 김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석조문화재를 지금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석탑이나 석등 주변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발굴 조사 결과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성 배경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옛 기록의 청관산의 기록을 보면은 좀 희미한 영암한 산이라고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비지나 지제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상스러운 기운이 흰 연기같이 하늘을 찔러 사람들이 잠옷 이상하게 여긴다 라든가, 그 다음에 지제지에는 신령스럽고 기이하다고 칭하는 두류산이나 서석산보다 높고 크다 하나 청관산보다 자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청관산이 두류산과 서석산 못지않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서석산은 무등산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좀 그 기록에 보면은 신이하고 영험한 산이 청관산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특히 이 1429년 세종실록에 보면 우리나라 영험한 곳에 행하는 치제와 관련된 장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청관산이 되겠습니다. 월출산도 있는데 청관산이 가장 앞에 기록된 이유는 전라남도 당시 조선 전기가 나주법과 장흥도부 이렇게 2개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흥도부가 영암군보다는 약간 그 위계가 조금 커서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청관산은 좀 신이하고 영험한 산이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만큼이나 불교 유산도 많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관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청관산의 남쪽 이제 탑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옥당리에 이제 지금 옥릉사지가 있는데 석조예배자상이 지금 목이 없는 상태로 지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도 2021년에 국가 명승으로 청관산이 지정됐던 것 같습니다. 연역은 오전 발표에 김희태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학원이라는 그 유학자가 쓴 두타초라는 문집이 있습니다. 그게 청관사라는 제목의 시도 있고요, 보림사라는 제목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탑산사라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림사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산 중에 최고가 그 청관산이고 청관산의 경승이 최고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아마 청관산은 조금 뛰어난 경승을 가지고 있는 산으로 아마 기록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본격적으로 그 석조유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층 석탑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지금 그 문화재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원 자료관에,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1934년에 오가와 게이키치라는 일본 학자가 그 당시 조사했던 사진입니다. 도면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요. 그 당시 석탑은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 하나의 면석이 하나 지금 빠진 상태로 사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석등이 있었고, 5층 석탑이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위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그 연구원의 기록관에 소장되는 사진인데, 촬영 연도를 제가 한번 문의를 했는데 촬영 연도는 알 수 없다고 해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2000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촬영한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 조사가 완료가 돼서 지금 그 새롭게 신축된 그 대웅보전 앞에 지금 3층 석탑이 또 다시 옮겨졌고요. 그리고 이제 석등과 5층 석탑은 극락보전 앞에 있습니다. 2000년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3층 석탑입니다. 2층 기단에 3층에 탑 신부를 가지고 있는 통일신라 전형적인 석탑이 되겠습니다. 청관사 3층 석탑의 이제 조성 시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통일신라 말, 9세기 말과 이제 고려 초로 대별되는데, 그 통일신라 말이라고 한 그 근거는 박경식 선생님이 이제 1층 기단부에 탑신 받침이 각형 2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좀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흥사의 응진전 앞 3층 석탑을 보시면 각형의 2단 받침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탑이 바로 9세기 전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지역인 장보림사의 870년에 지금 조성된 보림사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 석탑과 비교를 통해 보시면은 기단부 청관사 석탑 같은 경우는 하층 기단과 상층 기단에 하층 기단은 우주와 탱주가 모두가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층 기단 면석에는 탱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만 보더라도 9세기 초나 870년 보송 보림사의 3층 석탑과 조금 시기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부연에 있어서도 상층 기단의 갑석의 부연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이 각형의 부연인데 조금 단위진 형태의 사선형으로 부연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층 갑석 위에 탑신 받침도 호각형 2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림사 석탑을 보시면은 초층 상층 기단에 이제 탑신 받침이 각호각 3단으로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게 응진전 앞 3층 석탑은 지금 그 하층 기단 갑석 위에도 받침석이 있지만, 지금 보림사 것은 지금 하층 기단에 탑신 받침이 지금 없는 상태로 지금 상층 기단 면석이 올라가 있어서 역시 9세기 전반의 석탑보다는 조금 시기가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옥계석에서 있어서도 청관사 석탑의 좀 옥계 받침은 약간 얇습니다.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측 도면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쓴 건데, 9세기 전기 석탑은 한 15cm 정도, 그리고 보림사 석탑 같은 경우에도 한 15, 16cm 정도 되는데 3층만 조금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청관사 석탑은 어깨 받침이 역시 5에서 한 6cm 정도 얇아졌기 때문에 870년에 조성된 보림사 석탑보다는 조금 늦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고려 전기로 추정이 되고 있는 지금 장흥 등촌리 3층 석탑인데요. 이 석탑은 고려 전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석탑 같은 경우에는 어깨 받침이 더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떨어질수록 어깨 받침이 좀 얇아진다라는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자료는 토론자 선생님께서 지금 좀 미리 토론문을 받아서 제가 좀 찾았던 자료인데요. 청관사 석탑의 조성 시기를 고려 초로 보는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단부에 우주와 탱주가 생략됐다는 그 점인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상도 지방에 주로 확인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하층 기단이 우주가 생략된 경우도 있고,
상층 기단의 면석에 탱주가 생략된 경우가 있는데 그 생략된 부분에 이렇게 지금 안상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층 기단부에 탱주나 우주가 생략됐다고 해서 조금 시기를 늦춰보는 것은 양식의 태보가 아니라 혹시 9세기 말에 전국적으로 석탑이 조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형식이 혼재하기 때문에 청관사의 3층 석탑도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상도 지역에 지금 나와 있는 예고요. 전남에도 구례 농곡리 석탑이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 기단에 탱주가 생략이 된 상태고 있고 하층 기단은 탱주나 일주가 있는데 그 좌우에 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도 석탑과 동일한 예가 되겠는데 다만 이 석탑은 상층 기단의 갑석이 너비가 거의 하층 기단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상층 기단 갑석의 위에 조각이 되어 있어서 고려 전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청관사 3층 석탑은 9세기 말로 보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석등이 되겠습니다. 석등도 마찬가지로 석탑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는 지금 옮겨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석등의 위치는 바로 극락보전 앞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000년대 사진인데 그보다 더 오래된 시점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조사자들의 자료를 찾다가 조사자들의 좀 사이즈가 다 좀 달라서 조금 제가 한번 답사를 했을 때 사이즈를 쟀는데 다 유사하게 지금 나오긴 하는데 연구소에서 나온 석등 보고서에 지대석이 82.5cm라고 나와서 조금 의아해했는데 재보니까 119cm 정도 제가 좀 쟀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데 시측이 이제 지금 재는 각도나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는 지금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석등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청관사 석등도 지금 조성 시기가 9세기 말 그리고 고려 초로 석탑과 같이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세기 고려 초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 기단부에 구평 받침대라고 해서 하대석 위에 조금 들어가다가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려 말로 고려 말이 아니라 고려 전기까지로 내려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상대석 위에 화사 받침이 없이 그냥 바로 화사석이 올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상류부가 상당히 관락화되어 있는 거, 보탄형이라고 일명하는데요. 관락화 있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 인근에 있는 보림사 석등이 석탑 870년에 조성된 것과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측 도면을 가지고 제가 좀 사이즈를 재봤더니 화사석과 간주석과 화사석의 비율이 동일합니다. 1대 1.46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관사 석등도 마찬가지고 보림사 석등도 화사석 대 간주석의 비율이 1대 1.46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하대석, 간주석, 화사석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 1대 1.5 대 1.02, 그 다음에 보림사는 1대 1.54 대 1.06으로 나와서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대석에서 이 옥련 부분이 아랫부분과 보다 조금 너비가 넓습니다. 이것은 보림사 석등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림사 석등을 모방을 해서 청관사 석등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점들로 보아서 870년대에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석등보다는 조금 내려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9세기 말로 추정이 되는 화엄사 곽함전 앞에 석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석등인데 거기에 보니까 국병 받침대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받침대가 2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9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청관사 석등도 상당히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유사한 시기에 조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탑에서도
구평 받침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8년에 법광사지 3층 석탑과 863년 절대 연대가 확인되는 동화사 비로암 3층 석탑에서 상층 갑석 위에 받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평 받침대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9세기경에 조성된 석조물 중에서 아마 구평 받침대가 일부 확인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등은 지금 부석사 영내에 있는 석등인데요. 부석사에 석등이 2개가 있었나 본데 문양수전 앞에 있는 석등보다는 조금 1인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석등은 간주석과 화사석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석등 조사 보고서를 조사하면 석등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석등을 조사를 했는데 이 분리가 된 상태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개체분이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석등은 문양수전 앞에 있는 석등보다 조금 이른 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석등도 상대석 위에 바로 화사석이 올라가는 형식이고요. 이것은 남원 필상사 백장암에 있는 석등인데 조금 틀리긴 한데 화사석 위에 바로 올라가 있지만 홈을 파서 끼워 넣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엄사 석등의 구평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5층 석탑입니다. 5층 석탑은 지금 현재 극락고전 앞에 있는데요. 조금 지제지에 보니까 1977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고 했는데 이 석탑 5층 석탑 앞에 있는 표지석인데 고탑 2권이라고 해가지고 불기 2995년이라는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이 연대는 1968년인데 혹시 지제지에서 1977년에 이전했다고 했지만 그 이전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데 이전했다가 다시 지금 현 위치로 이전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데 어쨌든 5층 석탑 앞에 표지석이 있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천대학교에서 박물관에서 발간한 1999년도 도면인데요. 여기에 스케일바가 2m로 나와 있어서 2m로 계산하면 8m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답사를 간 김에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3.75m 정도 나와서 아마 3m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기단부, 하층 기단부가 지금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 노출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안상이 이 하층 기단 면석에 지금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석으로 된 상층 기단 갑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각호각 3단의 탑심 받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석은 5층인데 탑신 어깨석과 탑신은 이제 5층 각각 5층인데 어깨 받침이 3단입니다. 조금 얇아서 어쨌든 3층 석탑하고 좀 어깨 받침이 얇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층에 지금 어깨석인데요. 일제히 강점기 1934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시기인가 조금 후보를 한 것 같습니다.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사진상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3층 석탑의 조성 시기는 이제 고려 후기가 될 것 같은데 좀 필요하시는 사진이 송제리 석탑과 보성 인근의 옥마리 석탑의 5층 석탑인데 송제리 석탑은 백제계 석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어깨 받침이 3단으로 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상층 갑석이 일석으로 되어 있고요. 옥마리 석탑도 일명 이 석탑들이 세 석탑의 형식이 일명 가늘고 높은 세장 고주형에 해당되는 석탑입니다. 그래서 송제 석탑은 13세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옥마리 석탑은 지금 고려 후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천인의 청관상기가 1240년에 작성이 됐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성적을 탐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을 탐방했는데 제목이 천관상기이기 때문에 천관사도 충분히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석탑의 하한 시기를 저는 1240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석탑 2개는 이거는 포송 송천리 석탑이고 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007년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는 영암 서풍사시 석탑인데 이거는 좀 이 조선 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석탑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어깨석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후부터는 청관사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집에는 발견 신고된 승탑의 탑신석을 지금 먼저 소개를 했는데 다보사에 있는 그 청관사 명이 적힌 동종입니다. 그래서 건용 32년 전라 장흥부 지제사 청관사라는 명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은 각수가 이 종을 만든 사람은 윤유창이고 각수는 손계하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성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대와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유창은 장흥 일대에서 활약했던 장윤씨 일파가 만든 본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청관사가 지제산 청관사가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윤유창 손계하라고 써 있습니다. 본적을 잠깐 보시면 입상학원제가 있고 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박과 유두 그리고 보살상이 내고 돌아가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종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대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용료 부분인데 용이 상당히 좀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한 손에는 여의주를 쥐고 있고 한 손은 지금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모습이고 장윤씨 일파가 만든 제2기에 해당되는 본종은 그 대표적으로 장흥 신흥사에 소장된 정방사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문사 소장 청관사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내장사에 있는 보림사 명정암 명문이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든 사람도 윤치호, 윤광영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윤유창 그 다음에 내장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종은 신흥사 소장에서 나오는 윤광영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양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범자가 숫자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유두에 있는 그 표현 주변 문양이 별표라든가 화형이라든가 팔엽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문양이 좀 다른데 거의 동일합니다. 그 용류의 문양도 거의 동일하고요. 본종은 그래서 1776년에 예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022년에 10월 달에 발견 매장문화재 신고가 된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관사 남쪽에 해당되는데 여기가 지금 인천 이시의 제실이 수정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수정대 밑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석정형 조선 후기 석정형 스탑인데요. 지금 사이즈는 한 높이가 90 정도 되고요. 너비가 한 62cm 정도 되고 특이하게 제일 밑에가 구멍이 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제지에 보면은 4개의 부도가 청관사 주변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아까 말했던 이 위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3분의 1 정도 묻혀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보면 혹시 당호가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천 이시의 제실이 되겠고 여기서 반대편을 바라보면 바로 여기 청관사의 능선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있을 만한 장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보실 조선시대 후기 승탑은 천반사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승려들의 승탑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철대사의 승탑인데요. 현재 해남 대흥사의 부도전에 있습니다. 지제지에는 서대에 원철대사의 탑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승편에 보시면 호가 청전이고 서남에 거주하고 있고 대둔사에서 제를 설하는데 원철 스님을 초청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철 스님이 동사역전에 보면은 대둔사에서 그 큰 대회를 열 시기가 지금 1007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168cm 정도 되고요. 지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중대석 연화번이 표현된 중대석이 있고 그리고 상륜부가 연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양이 없고 그 다음에 가운데 청년당이라는 당호만 음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도의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지금 다음에 보실 제월당 경원 순명이라는 스님을 지도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월당 경원 순명이 1544년에서 1633년까지 생물연대이기 때문에 이분이 선대에 살았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17세기 초반 정도에 조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흥사에 있는 동일한 형식의 지금 석종영 승탑이고요. 화백당 승탑과 그다음에 풍담당 승탑이 있는데, 화백당 승탑은 여기 지대석 한쪽 면에 음각이 되어 있어서 조성했던 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순 유마사에 있는 경원 순명의 승탑이 되겠습니다. 지제지에는 이제 선당 설인의 부도가 있는데 경원대사건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승편에는 호가 제월이고 자는 순명이고 임진왜란 의병전을 지냈다고 나와 있으며, 사찰에서 이게 장자인데 장례를 지냈다, 아니면 사리를 묻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는데 시집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 전서에 보시면 이 스님의 문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적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스님의 휘가 경원이고 보가 순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스님의 살았던 집 이름이 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도 행적을 보면은 5군데에 부도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경기도에 있는 심원사, 금강산의 표원사, 그 다음에 여기 청관사, 묘희암, 향림사에서 5개를 부도를 세웠다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 기록에는 없는 화순 유마사의 경원 장로 집탑이라고 지금 부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원 장로 지자까지 보이고, 탑자는 조금 입기나 박리 현상 때문에 탑자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경원 장로 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도의 특징이 보시면 지대석 내 귀퉁이에 동물이 지금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멧돼지, 이 2개는 사자로 생각이 되고 호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봄쪽에 남아있는 표현을 그대로 유곽과 유두를 표현을 했습니다. 유두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제월당 경원 순명의 스님의 탁비가 지금 경기도 연천군의 심원사에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탁비의 내용은 이 스님의 어떻게 나왔고 언제 출가를 했고 그런 행장이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비문에도 고개산 심원사, 금강산 표원사, 지제산 청관사, 대산 묘해암 등 4개의 사찰에 석조 그러니까 탑을 세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뒤에 걸림연대는 순종 9년이니까 1636년이 되겠습니다. 이수가 좀 사실적으로 조각을 잘했는데 원룡문이 구름과 용인 조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를 찾다가 이제 찾게 됐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97년에 발간한 북한문화재 해설집입니다. 여기에 금강산 표원사에 세웠다는 부도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석종용 부도가 아닌 원구용의 형태고요. 1635년에 아마도 그 행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고 1635년이라고 제작 시기를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변대사입니다. 현변대사는 지제지의 호가 친갱이고 대종사였다. 그리고 이분의 문집도 한국 불교전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616년에 태어나서 1684년에 입적을 한 스님인데요. 이분의 부도가 지금 현재 순천 서남사의 동부도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행적에 의하면 고향이 나주고요. 12살에 천풍사, 그러니까 청관산에서 출가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사, 서남사, 용옥사 등에서 주석을 했고, 금화산에서 69세 그리고 법남 57세로 입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높이는 137cm 정도 조그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륜석이 별석으로 지금 조각을 해서 얹어져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탑신 중앙에 청갱당이라는 온갖 당호가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본 사진이고요. 좀 탑신부가 조금 훼손이 돼서 어떤 문양인지는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진영이 서남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196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97년에 미술사 사학지라는 그 자료집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분이 지금 현변대사에 진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 우람한 체구를 보이고 계셨는지 다른 스님들에 비해서 상당히 체구가 좀 크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때 조사할 당시 사진이지만 조금 훼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찢어진 상태로 지금 사진이 촬영이 돼서 좀 훼손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영을 비교해 보았을 때 1738년에 같이 도난당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출력본으로 지금 봉헌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도난당해서 없는데 그때 같이 아마 도난당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동학제인 대산사 진영이 1738년에 화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아마 18세기 정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장은 발굴 결과는 이 다음에 한성호 원장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실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조성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층 석탑과 청관사에 있는 3층 석탑과 석등은 언제쯤 만들어졌을까? 라는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지제지에는 뭐 애자왕 때라고 나오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창건기 석탑과 석등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을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그 백년사 제2세 사주인 천인이 쓴 청관상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록에 장보고와 김우진 그러니까 신무왕으로 이제 제위를 하게 되는데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무왕이 등극을 하자마자 한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장보고라든가 그 청관사 세력으로 대표되는 화엄홍진으로 대표되는 청관사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조력을 받아서 등극을 했지만 신무왕은 3개월 만에 이제 죽었고 그의 아들인 문성왕은 집권 초반에 귀족 공신과 근친 중심의 친정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장보고 세력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무왕과 문성왕 제위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성왕 제위기인 845년에 장보고 딸을 납비하는 문제 때문에 실패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846년에 장보고가 죽습니다. 근데 일본 기록을 근거로 해서 841년에 장보고가 죽었다고 한 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문성왕 제위기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 시기에는 석탑과 석등을 좀 조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헌왕왕과 경문왕, 헌가왕이 그 이후에 제위한 왕인데 이 세 왕이 제위한 시기에 보림사에 석등과 석탑과 모든 것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림사에 최징 산사가 주석을 하면서 가지산무인이 개창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세 왕대의 제위대회 왜 이렇게 보림사를 후원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학설로서 장보고 몰락 이후에 무주 지역의 불만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지방 세력을 견제하면서 왕권 안정 도모를 했고 선승을 포섭함으로써 지방 통제를 목적으로 이렇게 후원했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따른다면 천관사도 당연히 그 선대왕 그러니까 신무왕이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면 청관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헌왕왕과 경문왕과 헌가왕 그 제위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잠깐 김태 선생님이 언급하셨지만 장읍과 여기 그 이쪽 남쪽은 조금 지역이 역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해안을 대표하는 사찰이 청관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림사는 좀 내륙과 가깝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이라고 인식을 해서 아마도 선대왕의 등극을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삼층 석탑과 석등을 조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충 석탑은
제가 아까 그 천인의 창관상기 기록을 근거로 1240년에 하한연대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1240년을 인정을 한다면 결정적으로 조선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임시다. 정한 임시가 대두되는 시기가 공해태후가 그 인종의 부인으로 하면서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해태후가 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의종, 명종, 신종은 왕위를 등극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대경후 명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이 원경국사 충의가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충의가 마침 승려였습니다. 승려였는데 조금 그 안 좋은 소문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탑이라든가 탑표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태후도 그 자기 아들인 의종이 왕위를 이을 때 공해태후는 둘째 아들인 대경후 명이 왕위를 있기를 바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종과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충의가 사망할 때 명종이 이를 숨겨서 분하고 성이나 병을 얻어 죽었다라는 고려사하고 고려사 조력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춘석탑은 정한 임시 감원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추복을 위해서 조성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정한 임시가 대두되는 상황과 연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매진말은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을 생략한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발표를 해주신 성인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관사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성욱입니다. 앞서 세 분 발표자께서 너무 주옥같은 발표를 하셔서 제 발표에 또 식사도 하시고 졸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청관사가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습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집회조사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군조사,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유적 흔적이 확인됐고 또 유물도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가 확인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11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재 청관사에 가서 보시면 대웅전, 복원된 대웅전 주불전지 발굴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시대 주불전지를 발굴했습니다. 그 이후 2013년도에 이제 지금은 3층 석탑이 대웅전 앞에 옮겨졌는데 옛날에는 종강 옆에 있었죠. 그래서 그 주변하고 이제 또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확인했던 주변 유물을 조사를 했고요. 2015년에는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했던 조선시대 대웅전 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밑에 있던 고려시대 대웅전 터, 또 그 밑에서 또 대웅전 터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뚜렷한 유물이 없어서 보고서에는 선대 유구다, 좀 빠른 시대 유구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걸 신라 하대로 보았습니다. 여기는 주변에서 아까 시굴조사라든가 또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에서 신라시대 유물들이 다양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좀 오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신라하대.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기록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청관사가 신라하대 이전 아까 이제 김태 선생님께서 다양한 문헌 자료를 위해서 더 소구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3층 석탑이라든가 석등 기록상으로도 또 명확하게 좀 뚜렷한 기록을 우리가 신빙할 수 있는 기록들은 주로 신라하대에 뭉쳐있기 때문에 주로 신라하대, 신라 말에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려시대에 또 가장 청관사가 꽃을 피웠지 않는가, 고고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좀 면역은
앞선 발표자들께서 너무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라, 하대, 고려, 조선 후기까지 쭉 정관사가 쭉 법등이 꾸준한 이어졌는데 1747년 대화재 때 이후로 좀 많이 중창을 못하고 많이 이제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행스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중창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골조사, 아니, 지표조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뭐 지표에 있는 그 자료들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뭐 발굴, 시발굴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에서 조사한 것이고요. 이제 2008년도에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이렇게 5개의 그 트렌치를 여서 보시면 이런데 이제 기단열이라든 건물지 흔적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1년도에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이게 종각이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 이쪽을 지금 이 탑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발굴에 의해서 이 3층 석탑이 있었던 원래 탑지 자리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주골전지, 현재 대웅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장 큰 성과는 이제 조선시대에 이렇게 뚜렷하게 기단이 있고 주춧돌 자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가장 그 근래 이제 조선시대의 유구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탑지가 정확하니 탑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웅전과 이제 탑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발표해준 주골전지 또는 극락전지라고 이제 극락전지라고 전제 이백규 선생님께서 지제지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불교사 쪽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분명히 탑이 있고 이 건물이 남면을 하고 있거든요. 극락전은 우리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꼭 뭐 사상적인 방향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극락전은 서방 극락 세계를 관장하신 나미타불이 계시기 때문에 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서쪽을 바라보고 외부를 드리죠. 근데 이건 분명히 탑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진신사리를 모시신 게 이제 꼭 진신사리는 아니더라도 사리를 모시는 게 탑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방향이라든가 탑이 정확하니 건물과 대칭되게 딱 중앙에 있는 걸로 봐서 이건 기본적으로는 대웅전으로 봐야 되는데 전제 이백규 선생님께서 왜 극락전을 했을까? 또 보면 미타전이라고 또 이따 이제 그 지제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만들어 놓은 그 이제 복원 그림이 있는데 거기는 미타전이라고 있습니다. 극락전하고 미타전은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제 아미타 열애를 모신 게 극락전이고 아미타 열애를 모시고 있다고 미타전이라고 해서 좀 일부 좀 기록을 우리가 전제 선생님 쓰셨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께서 대동여지도를 쓰시고 이렇게 기록을 놨는데 대동여지도에도 그 오류들이 약간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높은 선생님께서 아니면 대학자께서 했다고 무작정 또 따라가는 것은 좀 우리 이 시대의 오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발굴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그냥 막연하게 주골전지 그런 것보다는 또 전대 선생님께서는 극락전이라고 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현재 또 그런 게 맞아서 대웅전으로 복원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제 의견이 틀리더라도 대웅전으로 좀 명칭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제 주골전지의 주변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명부전이라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일단 가장 실증적으로 잘 남아있는 자료가 지제지이기 때문에 지제지에서 이제 명부전 지역을 했고요. 이제 요사체가 있던 청풍로하고 명월료가 있던 그런 지정을 하셨거든. 좌우 대칭의 건물이 있는 큰 건물이 한 동 있지만 중심으로 좌우로 건물이 나눠져 있는. 그래서 이 건물 붙이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생각에 이게 이제 탑지인데요. 이건 아까 성룡길 선생님도 했지만 이건 5층 석탑 탑지.
탑지로 저희 이제 추정이 되고, 그 일제강점기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5층 석탑 탑지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는 이제 여기 주불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건물들을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그 아까 말한 주불전지 지금 대웅전을 조선시대에 층만 발굴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확인해보자. 그 밑에 고려나 그 이전에 층위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이쪽은 발굴 안 했는데 2013년 사진하고 2015년 사진을 합성을 해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됐지만 2015년도는 이 부분을 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웅전지 이제 2015년에 그 핵심적인 이제 대웅전지를 발굴해서 이렇게 시대가 조선시대 후기, 고려시대, 선대 건물지, 저는 이제 신라 하대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시기의 건물지들이 건물이 이렇게 같은 데서 계속 중창을 무슨 뭐 화재에 있거나 아니면 좀 장소가 좁거나 또 여러 가지 좀 방향이 좀 풍수지리라든가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시대에 거쳐서 이제 중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장 위에 있던 조선시대 건물지입니다. 조선시대는 조금 축소가 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밖에까지 이렇게 주춧돌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고려시대는 더 훨씬 컸는데 조선시대에 중창을 하면서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조선시대에 조금 청관사 사세가 좀 위축이 됐다. 그런 것을 이 건물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밖에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굉장히 큰. 그리고 이런 그 적심시설, 주춧돌을 놓기 전에 밑에 또 기초를 다진 게 적심인데요. 굉장히 적심들이 잘 남아있고, 이 적심들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튼튼한 아주 웅장한 건물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하 건물 하면 기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기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둥이 커야 되거든요. 기둥이 크면 주춧돌이 튼튼해야 되죠. 그럼 주춧돌 밑에 기초석이 튼튼해야 돼. 집이 안 무너지고 안 기울어지죠. 이 하나라도 기울어진다든가 그러면 집이 한쪽으로 쏠려서 이제 좀 풍수해가 발생하면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인데요. 굉장히 그래서 이 주춧돌만 봐도 굉장히 건물들이 웅장한 건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청관사의 그 사세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신라 때 건물들은 일부만 발굴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발굴이라는 게 예산이 막 무한정 화수분처럼 지금 팠는데 좀 이게 더 나왔네, 더 파지,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예산도 한정돼 있고 또 요즘에는 무분별한 발굴 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지만 문화재 청약으로도 반드시 승인받은 면적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딱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백사 이양복 선생님 이 나무가지가 밖으로 나갔지만 그 나무는 이 나무 주인이 있는 열매다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좀 나오고 연장이 되면 계속하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아쉽죠. 그 선대 유구가 이렇게 확장했는데 이렇게 더 갈 가능성이 있죠. 방향성으로는. 근데 일단 저희들이 조사하면 딱 이 조선시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데를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쪽에 확장하면 신라시대에 또 아니면 더 빠른 시대의 요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새 시기의 대웅전에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죠. 이 사찰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제일 중심이죠. 물론 다른 불보살이 중심인 데도 있겠지만 어떻든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모신다는 가장 그 지세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핵심으로서 청관사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런 건물 털을 발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를 3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탑지는 거의 이 자리가 있거든요. 조금 신라 때하고는 조금 이제 지금 더 비교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고려 조선은
좀 축소되고 어쨌든 거의 변화 없이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은 대웅전과 석탑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이제 대웅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춧돌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옆에서 본 모습이고, 그래서 이 앞면은 굉장히 좋은 주춧돌을, 갑석을 썼습니다. 기단을. 측면은 좀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연석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주 그 정치하게 다듬은 돌들을 전면을, 그래서 딱 전면에서 봤을 때는 웅장하게 딱 보이죠.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면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뒤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뒤체험석, 잡석들을 이용해서 뒤체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까도 큰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를 튼튼히 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런 전면에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측면은 좀 아무래도 덜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찰에서는 대웅전이 가장 핵심이라면 그 다음 핵심이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지죠. 그래서 아까 탑지는 대웅전 바로 앞에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로전, 적광전, 이제 적광전은 우리 보림사에 있는 대적광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대적광 대자만 빠졌죠. 발굴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윤곽만 나왔는데 조사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자료들을 제가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이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답도, 그 출입 시설이랄까요? 가는 과정에 답도 시설도 확인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남아있는, 아주 누가 보면 그 반듯하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층 석탑 자리입니다. 그래서 5층 석탑은 여기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성민길 선생님 했지만 예전에는 그 일제강점기 때는 5층 석탑하고 석등하고 이렇게 그 3층 석탑이 주르르 이제 앞쪽에 지금 그 대웅전 주변 쪽에 다 있었습니다. 이제 탑지 5층 석탑. 근데 아까 3층 석탑에 비해서는 조금 엉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뭐 3층 석탑이 아까도 조형적으로 봐도 훨씬 좋고, 고려시대의 석탑은 좀 조형적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시대의 또 그 어떤 사찰의 그 사세, 운영 그런 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시대라는 그 유행이라는 것도 있지만, 유행도 중요하지만 그 절의 이제 그 규모, 이제 그런 게 따라서 또 신도들의 신심도 좀 달라져서, 뭐 다 신심은 똑같지만 또 절이 잘 나가면 더 또 사람들이 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조형적인 차이가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석탑은 이제 5층 석탑으로 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까 우리가 대웅전 앞에 3층 석탑도 이렇게 석등이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좀 그 성격 규명을 발굴을 한다면, 적광전, 대체적으로 적광전 앞에 있던 석탑으로 지금 보거든요. 그럼 이제 적광전, 대적광전, 지금 보림사도 가시면 대적광전 앞에 3층 석탑, 쌍탑하고 그 석등이 가운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좀 더 고고학적인 검증이, 또 지제지제에 대한 문헌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 5층 석탑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아까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지금 2차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차 자료는 일본의 교토, 경도대학에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제 지행스님께서 그 진짜 원 자료를 한번 가시자고 했는데 언제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예전에 종각 옆에 있던 3대 명부전입니다. 이제 한 칸짜리 건물인데요. 그래서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월료하고 청풍용다, 이제 이 건물입니다. 이건 좀 같이 이제 대웅전하고 관계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맞은편에 이제 스님들이 머물렀던 건데, 이게 큰 건물에 좌우로 똑같은 건물이 거의 약간 뭐 세부적인 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선방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좀 있고 양쪽에 아궁이가 있어서 이제 구들, 스님들이 머물렀던 공간이죠. 아까 이제 보셨던 5층 석탑 그 자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 또 특징이 지금 그 밑에 주차장에서 종각적으로 올라가는 길 밑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붙여서 이렇게 축대가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정교하게 쌓아지고 좀 이렇게 그래서 좀 향후 우리 청관사에서 힘을 받는다면 여기 축대도 복원을 하면 굉장히 하나의 좀 시각적으로 청관사의 아름다움을 좀 드러내는 좋은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지도 잘 남고 이 축대도 아주 잘 남아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지제지에 기본적으로 약간 지제지를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지제지 상당히 바탕에서 상당히 근거가 되는. 그래서 지제지라는 게 굉장히 문헌사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입증이 그래도 약간은 뭐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지제지라는 문헌 기록과 발굴이라는 어떤 그런 고고학적인 기록들이 일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관사에 가시면 이런 주춧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오메이가 된. 그래서 이런 주춧돌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보시면 그 대웅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건축사 쪽에서 이런 이 주춧돌에 대한 정확한 이런 또 방향이 이렇게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발굴 성과와 이 주춧돌들을 비교를 해본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보시면 한눈에 대단한 건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제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극락전, 그래서 이제 주불전지 극락전지라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이 건물들을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했는데 지금 아까 명부전이라든가 이제 적광전 이렇게 일부 있는데 이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한 게 이제 이 대웅 극락전 주변이고 명부전 주변 또 청풍역 명월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이것보다는 이건 조선 후기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고려라든가 불교가 지방 우리 사실 전라도에서는 주로 고려시대 불교가 아주 많이 이제 왕성했거든요. 신라는 이렇게 전라도에서 딱 뚜렷하게 신라까지 명백하게 막 올라가서 하대도 아주 왕성하게 했던 절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엄사라든가나 구례 하엄사라든가 고림사라든가 그런 데만 조금 더 많이 돼 있지. 그 외의 절들은 기록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굴 조사한 결과하고 이제 발굴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데 좀 부분적으로 못한 부분들도 많죠. 지금 아까 이런데도 좀 더 적광전이라든가나 향로전 같은데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 대웅전지 중심으로 있고 그때도 여기 이제 또 명월로 청풍로 중심으로 있고요. 이렇게 이런 빠진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최대한 발굴을 해서 좀 성격을 밝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이것들을 지제지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거의 맞게 나옵니다. 예. 아까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잘했지만 이 장소 하나는 다 지제지들의 거의 제시했던 그런 것들하고 아까 지제지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거의 일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제지의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사진 위에 다시 이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여기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사찰이고 불보살인데 부처님 편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나한상 부처님의 제자이신 나한상 편이 나왔는데 이거 다 누가 봐도 제가 이번에도 초청장에 이제 전자우편으로 다 보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상호가 좋은 나한상이 이렇게 청관에서 나왔느냐
좀 굉장히 세심하고. 근데 이제 나한상은 기본이 최소한 16나한이거든요. 뭐, 이제 100, 1000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15분을 우리가 더 찾아야 되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걸 우리 청관사의 첫 번째 유물로 선보로서 소개를.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관사 시대를 올려주는 게 이제 이 신라 시대 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독이들이 시굴조사, 1차 발굴조사에서 여러 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라 때 확실히 창건이 됐다라는 것은 문헌으로 뿐만 아니라 이게 유물로도 확인되고요. 또 도관입니다, 이것은. 유리라든가나 뭐 철 그런 걸 녹여서 할 때 그 녹여서 담는 그릇이 도관인데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절에서 도가니가 나온 사례는 여기 청관사하고 강진의 월남사 두 군데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이 뭐 시대가 올라갈수록 절은 대중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 대장간도 있고 기하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경전을 인시한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철을 재련한다. 예전에는 철이 그 부의 상징이거든요. 기술의 상징이고, 이 청관사가 그만큼 철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의세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좀 어느 시대에서 나왔냐, 고려시대냐, 신라시대냐, 조선시대냐, 그건 조금 왜냐면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고 다시 묻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뭐 화재라든가 특별하게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정확한 연대를 알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히 청풍야하고 명월료 거기 발굴한 데서 나와서 시대가 이제 조선시대 층인데, 조선시대는 이제 이렇게 사찰에서 공방을 기하가마에는 많이 안 합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많이 하는데 시대는 좀 불분명한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하입니다. 기하도 여기 이제 좀 시대가 올라가는 신라까지 올라가는 이런 선조문이라고 그런 게 있고요. 고려시대 생선뼈 오골물, 생선뼈라고 해서 아주 고려시대의 아주 표식적인 생선뼈, 이제 이건 아주 뭐 그냥 쉽게 알 수 있겠죠. 생선뼈처럼 생겼으니까 이 유물이 나온다 그러면 다 고려시대에 여기가 건물이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와당, 여기 범자문도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 원만히 반명. 그래서 이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이 글자 자체가 하나의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기하들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천계 몇 년이라고 해요. 이제 중국의 연호인데 1626년 인조 4년이라는 절대연대가 있는데, 이때 기록에 지제지 기록을 보면 이때 적광정 비로소상을 개조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딱 시대가 정확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대적인, 요즘도 절에 가시면 기하불사 뭐 이렇게 써졌지 않습니까? 큰 불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이때 정확하니 크게 불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청관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고, 여기도 이런 명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런 고고학적인 조선시대 거지만 있고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도자기 전공인데요. 아까 이제 공예태우 임씨가 나왔는데, 공예태우 임씨가 등장하면서 장흥이 장흥부 회주목 승격을 하면서 도자기 청자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탐진현을 소속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그러고 사실 지리적으로 바로 건너면 이제 강진 대구죠. 그래서 이 청관사에서는 굉장히 이런 국보 보물의 좀 버금가는 그런 완전한 게 나왔으면 이제 더 좋겠죠. 근데 어떤 이런 똑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건 지금 이거랑 똑같은, 더 여기가 오히려 조형성이 좋죠, 사실은. 그런 거하고 촛대입니다, 이거 촛대. 그래서 이런 굉장히 국보 보물급에 준하는 이 청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사람도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왕실하고 가깝거나 그 지역의 핵심 권력층들. 그래서 이런 유물들로서도 충분히 청관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 수 있고, 이건 청자 기하입니다.
이 기아 위 이게 숲기아의 위에 문양이고 이런 문양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그 기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른 것들은 좀 나오는데 남한 지역에서는 청자로 만든 건축 부재가 뭐 그 고창의 선운사라든가 또 실상사 남한의 실상사라든가 극히 한정된 지역인데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청자 말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성민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산수승처 대가라면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 이 말은 우리 인간하고 하늘을 연결해주는 천마 말이. 그래서 이제 제사 때 그래서 지금도 절에서도 예수제 같은 거 지내면 말 그림 그려놓고 밑에다가 그 콩을 놔둔다. 말이 콩을 질투한대요. 근데 이 말은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데 이 청자 말이 이렇게 나온 건 국내에서 처음이거든요. 강진 가마트에서는 좀 몇 점 항의 됐는데, 그래서 이 도자기 청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당시 고려시대에 그 청관사의 이세를 우리가 쉽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트로 된 도자기도 청관사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아까 탑산사, 의사량의 자복사가 탑산사로 이제 장흥에 이제 꼭 우리 청관사뿐만 아니라 영상면에서도 이렇게 뭐 국보급의 도자기 세트가 나온 사례가 있고요. 이건 유치면 신월리 고려시대 건물에서 이렇게 이 부분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이게 더 잘생겼죠. 색깔도 좋고. 유치에서.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유치도 그러지만 이 청관사의 위세라든가 어떤 이 상징 그런 것들을 아까 그 대웅전지의 어떤 주축도나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또 유물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되고 해서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변화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발굴도 하고 또 조사 또 문헌. 그래서 지제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건축사 쪽으로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관사의 발굴조사와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당시 발표해 주신 한성욱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청관사의 정비와 활용에 대해서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후계부시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이 정비와 활용이라는 걸 가지고 제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정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잘 짜맞춰서 이제 쓰는 거를 정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 정비 공장 같은 그 정비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실 오늘은 앞에서 워낙에 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해주셔서 저는 이 청관사의 역사나 아니면 청관사에 남아있는 문화재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저 제목에 딱 나오는 정비와 활용입니다. 활용은 또 뭐 말 그대로 이리저리 이용하는 걸 활용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청관사가 역사책이나 아니면은 석탑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는 불교 사적인 가치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전에 한성욱 선생님 같은 분들이 발굴 조사를 해서
땅 속에 있는 매장 문화재들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이 청간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러난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청간사에 오는 사람들이 다시 또 깨닫고 또는 즐기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이 이제 결국은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발굴도 하고, 경주 가면 뭐 정말 엄청난 발굴 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조사 연구의 끝에 이제는 활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교적인 용어로는 뭐 회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했었던 일들을 보여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발로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 과정이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이 동감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내는 일들이 뭐 어려워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정비라는 측면에서 이 안성호 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은 다 좀 파서 옛날에 정말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지제지에 나오는 그 건물들의 10분의 1도 사실은 못 밝혀냈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발굴이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유적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워낙에 뭐 큰 유적들이 많아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불교문화재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그 상국유사로 유명한 군위의 임각사라는 절하고, 그리고 그 남원의 실상사, 거대한 철불이 모셔져 있는 그 두 개의 사찰을 10년 넘게 발굴하고 또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찰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활용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뭐 일단이라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우리 청간사가 그 과정을 또 가야 될 텐데 좀 더 빨리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청간사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들이고, 오늘 뭐 하루 종일 공부를 하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청간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계속 말이 났던 지제지란 책 같아요. 1780년인가요? 그 위백규 선생님께서 창하신 책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스님이 먼저 만드셨던 책을 이렇게 좀 보강해가지고 책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간 17세기, 18세기 그때에 있었던 정각들의 명칭과 위치가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최소한 18세기의 청간사는 어땠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발굴에서 나온 유적들이 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나가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뭐 청간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유물들은 사실은 이 탑들과 석등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통일신라 시대부터는 여기에 사찰이 있었고 스님이 계셨고 법등이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물질적으로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주불전지라는 곳이고, 1차 발굴 조사가 2011년도에 제가 소속돼 있는 불교문화재 연구소에서 1차적으로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 탑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주변의 발굴조사, 2차 발굴조사에서는 부속 건물지와 또 탑지가 나왔고, 그리고 3차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조선시대 밑에 고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라고 생각되는 더 오래된 유적을 찾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다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밑에 고려도 큰 테두리 정도를 본 거고, 내부를 제대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또 그 밑에 있었던 신라는 조사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저렇게 발굴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면서 발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발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발굴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경주 황룡사지라는 데 가보면은 저런 적심이나 주춧돌들만 노출시켜 놓고 골프장처럼 잔디를 깔아가지고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청간사처럼 여기다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원을 하는 거죠. 복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언제적 건물을 지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는 조선시대 때 건물이 제일 위에 제일 잘 나와 있고, 그 밑에 고려시대 것도 보이고 신라도 보였지만 결국은 조선시대 건물을 지었죠. 여기는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 청간사의 복원 시점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런 판단을 내린 곳이지만,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아까도 한송희 이사장님은 계속 아쉬움을 말씀하시는데, 덜한 부분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아마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로 발굴된 곳이고, 여기가 주불전, 극락전이라고 표현이 됐었던, 지금은 대형전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10여 동의 건물이 확인이 됐고, 지제지와 많이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뒤쪽, 북쪽에 있는 건물군과 그 다음에 이 남동 쪽에 있는 건물군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현상입니다. 군이 인각사지법 다들 아실 텐데요. 고려시대 때 이련 스님이 상공유사를 이제 완성한 사찰로 유명합니다. 인각사는 사실은 그 유명한 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당 하나와 요사체 하나와 정도밖에 없었던 정말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한 이유는 이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역사성과 그런 사찰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각사라는 사찰을 예를 든 것은, 보시면은 1991년부터 92년 사이에는 대웅전을 짓기 위해서 대웅전지만 발굴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잘못되어서, 보시면 2000년도에 다시 지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5차, 2009년도까지 5차에 걸친 발굴을 하는데, 사실은 올해도 발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냥 유적지와 그리고 사찰이 있는 유적지, 그러니까 청간사 같은 경우, 이 인각사도 마찬가지고 스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신앙행위가 이루어지는 절에서의 문화재 발굴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사체나 아니면 종무소 같은 게 있다면, 그리고 법당이 있다면 그 밑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거나 기다리거나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서 발굴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극락전이고 여기가 국사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건물들이 있는데 이 넓은 공간이 다 임각사인데 여기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간에 대한 개념을 세워서 아까 극락전이 있었던 그 주변을 사역의 중심 공간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려시대 때 이련 스님이 계시던 때의 사찰이고, 그 전에는 또 이쪽에서 유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각사는 이련 스님이 계시던 고려시대의 절터로 복원을 하자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앞부분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뭐 종무소나 뭐 식당 요사치는 다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님 생활 공간으로 넣는 거고, 그리고 이 국사전은 이런 스님을 말하는 건데, 그 이런 스님을 선양하는 이 공간도 이 기념 공간이라는 곳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런 스님 기념 공간을 만들고, 진입은 여기 주차 공간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크게 공간 구획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근거는 다 발굴인데요. 그래서 요 중문 있는 데까지가 이제 주로 유적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 여기 새로 신축하는 곳들에는 유적이 없는 곳들을 대상으로 요사체와 종무소와 또는 이런 국사전 같은 기념관 같은 것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 임각사가 재밌는 것은 그 목은 2세기 고려시대 때 쓴 그 무무당기라는 이색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무무당기에 이 양반이 임각사에 와서 그 당시에 임각사의 현황을 지제지처럼 그렇게 이렇게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절의 불전은 높은 곳에 있고 그 앞에는 탑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선당이 있다. 그런데 이 선당이 여기서 멀 거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균형을 못 이루니까 무랑 그 사이에다가 무무당이라는 건물을 지었더니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저희가 배치를 하니까 이 임각사 앞마당에 건물 배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맞는 유적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런 평면을 기본으로 정비계획을 세웠고, 문화재청하고 같이 그것에 따라서 복원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역사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사실은 정비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청간사에서 지제지에 나오는 건물분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은 여기는 이제 실상사인데요. 실상사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금당을 발굴 조사하고, 그리고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이 실상사는 보물도 무지하게 많죠. 석탑도 있고, 홍촉국사의 부도와,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신라시대 때 철불까지 있는데 10년 동안 절 마당을 다 파헤쳤습니다. 이거는 그 스님들의 인내심에 저희는 경의를 표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찾고 싶었던 거는 그 선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가람의 원형을 보고 싶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여기가 이제 지금 보강전이라는 메인 법당이고 석탑과 석등입니다. 이쪽이 동쪽 영역이라고 치면은 이쪽은 서쪽인데, 여기에는 여기
부도와 비가 있는 극락전 영역이 있고, 이 건물들은 네, 요사체랑 그 다음에 사실은 근현대에 지어진 공양간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게 담장, 북쪽 담장과 동쪽 담장인데 이 안쪽에 이만큼을 10년 동안 발굴했습니다. 발굴해서 많은 유적들을 밝혀냈고, 그리고 여기 목탑지도 조사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사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여기 있는 건물들에 이제 제가자들의 숙소와 공양관이 있는데 이게 다 불법 건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찰에서 등록을 못했던 건물들이라 이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바깥쪽에다 새로 이제 허가받은 건물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발굴을 하면서 여기만 발굴했고 여기는 유적이 없으니까 문화재연구소에서도 저쪽은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공사를 들어갔더니 이 엄청난 유적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려시대 때 원지가 나왔던 거고, 이 연못이 나올 거예요. 이 물이 들어가는 입수로 배수로가 있는 원지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럼 더 위쪽을 파보세요. 근데 위에서 또 유적이 나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 식상사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절반이 발굴한 거고, 이 대부분은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이 부자 들어가는 건 다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유적이고,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이 연못, 이 원지하고 이런 건물지들을 또 발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 유적을 피해서 이 사찰에서 필요한 건물을 지으러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파도 유적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멀리 가서 짓게 되면은 사찰 스님들이 신도도 없고 스님도 없는데 누가 거기까지 청소하고 뭐 나뭇잎을 쓰고 그러냐는 거죠. 이렇게 멀리는 못 간다,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셔서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했던 게, 근데 사실은 이런 여기 사적지거든요. 사적지 안에 그 보건불사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거는 건물에 대한 자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복원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도 이제 중창불사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지에다 건물을 짓고 그리고 활용을 하자라는 데 얘기가 통해서 문화재청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람배치 속에서는 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축과 관련해서 이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 보광정과 요 통일신라 시대 석탑, 쌍탑을 가로지르는 축선상의 요 통일신라 시대 축, 그리고 여기 목탑지와 관련된 고려시대 때 축 요 두 개가 있고, 이 지금 원지가 엄청나게 잘 나와서 그 현재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그 실상사는 이 원지를 발굴 끝나고 다 덮었었거든요. 덮었었는데 다시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고려시대 때에 가장 화려했었고 그리고 가장 컸었던 그런 실상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의 발굴도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연못입니다. 그 원지인데 물이 50m 정도 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있다가 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나눠져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물이 일로 못 들어가고 일로 해서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청소하는 용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물이 저기 고여있게 하는 거였는데 사실 저희들 용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운데는 또 청석 같은 다른 종류의 정 가운데 돌을 하나 포인트로 놓았었던 것입니다. 이 연못도 어떤 식으로 노출할 것이냐, 그냥 그대로 다 노출시켜도 되느냐, 보존에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복토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똑같이 생긴 거를 위에 올려서 이제 만드는 거죠. 레플리카를, 복제품을.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는 그대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위에다 보호각을 씌울 것이냐,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만든 조감도인데, 지금 여기가 템플스테이 공간이고, 이쪽이 이제 큰 법당이고, 이게 원지입니다. 그냥 노출시키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사의 그 정비의 방향을 보면은 2012년도에 종합정비계획에서는 유구 보존 원칙에 따라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절 안에는 모든 곳에 다 유구가 있다 보니 2015년도에 다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기존 건물지를 이용한 건축물 보건 개념으로 사찰 정비의 기본 원칙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그러니까 없었던 건물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찰 가람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좀 문제점은 그 지하에서 출토된 그 적심이나 이런 유구들이 이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성토를 해서 돋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 매트 공법이라 해서 시멘트 공구를 쳐버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인각사 같은 경우는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를 해서 그 대웅전이 좀 그 기준 지면보다 1m 정도 높은 곳에서 이렇게 있게 돼버리겠습니다. 청관사로 돌아오면은 2014년도에 이 문화재청 건축가 심의를 받고 주불점 복원안이 나왔었는데, 조선 초에 상급하기 2칸으로 했는데 조건부 가결이 됐었고, 주불점이 복원되고, 그리고 3층 석탑도 원위치로 이용됐습니다. 2022년도 작년에는 선원 제한 설계된 기본 설계 계획이 검토돼서 올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선원을 새로 짓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실은 정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복원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신축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인각사나 실상사를 정비할 때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던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이 좀 돼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다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나도 몰라서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 이게 뭔가를 새로 짓게 되면은 항상 그 사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 영역과 신규 영역이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불 영역과 생활 영역이 또 흐트러져 버리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상사 같은 경우는 대나무로 이렇게 차단을 좀 시키는, 차폐를 시키는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대나무가 뿌리가 너무 막 다니기 때문에 유적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화분? 무슨 시멘트 같은 화분이 있답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대를 쭉 해가지고 이렇게 차폐를 하는 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영역에 구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영역 구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 동선을 포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큰 관점에서 정해지면서 뭔가가 지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운영이 돼야 되는 게 훨씬 더 사시는 데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것은 그 기록에 전하는 청간사지 전체 가람 배치와 시기별 변화 과정이 밝혀지지 아직 못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역에 대한 발굴조사 뭐 아니면 뭐 사역을 알기 위한 간단한 시골 트렌치부터라도 시작해서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도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정비와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활용도 해야 돼서 활용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사실은 이거는 사찰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많이 달라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찰에서 하는 그런 행사 중에 제일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게 이 지금 오대산 월정사가 하고 있는 오대산 문화축전입니다. 워낙 뭐 규모도 크고 여기서는 그 월정사를 무대로 공연, 뮤지컬, 합창제, 탑돌이, 휘호대 등을 개최하는 큰 축제입니다. 그 전남우승 라운지, 전국 학생 백일장, 미술공모 작품 전시, 민속장터 등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정념슨 지금 교구장 하시는 전영 스님께서 2004년부터 기획한 일인데 무형문화재인 월정사 탑돌이를 모티브로 해서 하는 그런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즐기러 오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사찰에서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찰과 전혀 관계없는 가수들이나 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찰의 설화나 뭐 아니면 거기에 사찰에서 선양하고 싶은 어떤 신앙이나 인물들을 주제나 주인공으로 하는 공연을 만들어서 하면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도 청간사에서 전해지는 설화 및 이야기를 활용한 공연이 기획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경주에서는 몇 년 전에 그 가문사지에서 그 문무왕릉으로 이어지는 그 설화를 무슨 뮤지컬인가를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라 설화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용이 나오고 막 그 문무왕이 용이 돼가지고 바다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파가 몰려갔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청간보살님이나 통룡화상, 장보고, 신무왕 등이 등장하는 어떤 공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서울시 성북구에 가면 시무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만해 한용운 선사가 1933년부터 44년까지 살았던 유택입니다. 이 유택을 그 만해 선생께서는 그 친일파들의 출입을 막아가지고 일제 강점기 때는 마지막 남은 조선 땅이라고 불리었던 곳입니다. 그 사적으로 지금은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1937년 마포 감옥에서 순국했었던 독립운동가 일송 김동삼 선생의 장례를 만해 스님이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김동삼 선생이 마포 감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옥사해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파출소 마당에다가 버렸는데 그 시신을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가를 도와줬다고 잡혀갈까봐. 그 말을 듣고 만해 선생이 가서 모시고 와서 시신을 이 시무장 집에서 당신 집에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사건을 뮤지컬로 창작해가지고 한 공연이 이제 뮤지컬 시무라는 공연인데 이게 완전 히트를 쳐서 2014년에 제작된 시무가 2022년까지 120회 이상 공연이 됐고 201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각종 후원을 받고 연극대회 초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살던 분의 얘기를 저기서 하니까 더 와닿는 게 있는 거죠.
여기인데 몇 년 전에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펑펑 울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공연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소성이 갖는 그런 감동의 크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관산 일원의 불교유적 순례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청관산 자체가 명승이 되고 나서는 도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탐방길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텐데, 그 탐방길을 그냥 단순히 등산로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유적과 연결해서 하면은 교육적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이 절터들은 청관산에 있는 절터들 중에 그래도 석굴이나 탑이나 어떤 볼거리가 있는 아니면 경치가 좋은 곳들을 위주로 방촌리사지, 연지리사지, 옥룡사지, 그리고 의상암지, 강천암지, 청관산 아유강탑 이런 곳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스를 만들면은 어떨까. 그래서 이 A 코스로 가든 B 코스로 가든 청관산을 거쳐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코스를 만들면 어떤가 싶고요. 그래서 청관산에서 이렇게 여기를 다 둘러보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염지를 하나씩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남 울주군에서 그거 하는 거 아세요? 영남 알프스 구봉 등정을 하면은 은메달을 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남 알프스라는 게 1000m가 넘는 나름 높은 봉우리가 그 지역에 9개가 있어요. 신불산, 영축산, 가지산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4개까지 하고 포기했지만은, 그게 4년 전인가 시작할 때는 4,000명이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8만 명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4만 명이 완등을 했답니다. 그 인원이 9개의 봉우리를 다 넘으려면은 며칠은 자야 된대요.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제 효과가 엄청나서 울주에서는 자꾸 이제 예산을 더 넣어가지고 메달 값이 한 6만원 정도 한답니다. 은메달이. 그러니까 은메기로 하려다가 은메달 그냥 가자고 그래가지고 계속 메달을 준다 그러는데, 아무튼 20배, 30배가 늘었답니다. 그게 그 6만원짜리가 탐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도 기념이 되니까 사람들이 욕심내고, 저도 욕심이 나서 시도를 했는데, 그게 1년 안에 해야 되는, 이게 기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청관산도 얼마나 경치가 좋고 명승이니까 이런 코스를 개발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도 조그만 상품이라도 주면은 그것도 또 기념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는 거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 서대문 형무소에 미루나무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가 있었던 독립투사들이 거기서 이제 마당에 나와서 저 미루나무를 붙들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사형장에 갈 때 한참 쳐다보고 가던 그 미루나무랍니다. 저 미루나무가. 근데 저 미루나무가 2020년도에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부활시키는 캠페인을 하면서 인터넷에 와이드 펀딩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드 펀딩으로 이 미루나무를 다시 되살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키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념품으로 만들어 갖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하게 직접 가서 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전화기로 다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와이드 펀딩 돈을 내는 게
뭐 100배 이상 돈이 들어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R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간사에서 진행된 어떤 서적, 우리가 여기서 책도 많이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런 과정이나 불교 의례 등들도 AR 기술로 재현해 보는 것, 그리고 소재문화재 등을 AR 기술로 해서 거기서 같이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기념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청간사에서 아까 그 나한상이나 두부나 이런 것들 예쁜 그 문화재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청간보살의 주처인 청간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 도량으로서 또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 코스를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과정부터 누군가가 참여하게 하려면 공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들, 영상 공모전이나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간사의 정비와 활용에 대해서 다시 발표해 주신 임석길 선생님께 한번 손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오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정돈하고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종합토론에 청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